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군복 입은 목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군복 입고 다니시는 목사님 계세요? 군목이라고 하죠? 군복, 네, 군복은 그렇죠. 네. 네, 군대에 상주하고 있는 목사님 있어요. 군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군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이유의 군복 입은 목사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또는 성직자 중에 또 성직자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경건하신 분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좀 얌전한 분들 이렇게 좀 정의해보고 싶은데요. 좀 얌전해 보이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이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할 때 군복을 입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시거든요. 이분들이 평소 목사님이었나 싶을 만큼 이게 행동이 좀 달라져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군복을 입은 목사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군복을 입고서 나는 목사다 밝히시는 분 거의 없죠, 아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학생 시절에 성직자의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이제 일반 평범한 대학생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요. 뭐 이게 저 차별하겠다는 의미는 아닌데, 신학생은 좀 더,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경건을 배우는 신학생들인데, 이 분들이 유독 예비군 훈련을 하러 군복을 입고 같은 버스에 타는 경우가 많죠. 이게 행선지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이제 같이 공부하던 어떤 선후배 그런 그 신학생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그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때까지 참 가관이거든요. 그 모습도 가관이지만 그 예비군 훈련장 안에서의 그 행동들도 참 아주 골 때립니다. 근데 왜 그러죠? 일단 직업 군인이나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병, 단기 사병이나 일반 병으로 군복무를 하신 경우에는 군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부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장이 되면, 말년이 되면 다 군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일반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입은 옷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이 주는 이미지, 그 옷이 뭐 허용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허용의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만의 어떤 표식이 있는 그런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참, 옷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비군 훈련하러 가면 이제 교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예비군은 이미 부대를 제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남아 계신 교관들은 좀 더 후배인 거죠. 이제 군대 용어로는 뭐 다른 용어겠지만 어쨌든 현역 군인하고 제대한 군인 그 예비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동원 훈련의 교관이지만 분명히 교관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으러 간 사람들은 제대한 예비군이에요. 이 예비군들이 가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이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무리 지령을 내리더라도 심지어 호칭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자 훈련병들 이렇게 하지 않고 선배님들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존칭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교관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예비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귀찮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비군 훈련이 그만큼 엉망이니까 네. 새로 개편을 해야겠다. 이게 제가 지금 예비군 훈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들은 필요하죠. 이제 이거 그 수습이 안 되네. 큰일 났네. 어쨌든 그 예비군 옷을 입고 움직이는
이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비군 옷을 입고 그 훈련하러 갔을 때 그분의 행동들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교관한테 네가 해라, 네가 해봐라 차라리 나는 귀찮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말년 병장에 완전히 군기 빠진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거든요. 평소에 아무리 엘리트였던, 아무리 깔끔했던, 아무리 목사였던, 뭐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그 예비군으로서 군복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굉장히 풀어진 군기가 풀어진 말년 병장의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오늘 좀 말하고 싶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하루 만에 끝날 거고 어차피 이거 며칠 만에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이 생활을 끝까지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군복을 입었더라도 나는 목사로서의 자부심 혹은 뭐 그 삶에 대한 그 의식이 분명하다면 군복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그건 그렇게 크게 상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의식도 흐릿하고 군인이라는 의식도 흐릿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다면 뭐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좀 분명하고 바르게 서 있었으면 어떤 옷을 입든 그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군복을 폄하하거나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작업복을 입었을 때와 또 깔끔한 정장을 입었을 때 행동이 다르듯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깔끔하지 않더라도 좋은 행동을 해야죠. 네. 바른 자세에 바른 정신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뭐 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군복을 입은 목사 행동이 많이 풀어지기도 하죠. 군복을 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정갈한 옷을 입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좀 건강하고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깔끔하게 입고 다닙시다. 감사합니다.